이번 주 사건 사고입니다. 네. 지난번처럼 저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어떤 뭐 최근의 사건이 아니라 좀 지난 사건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왜 살인하면은 우리가 연쇄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무차별적인 살인, 무동기 살인 같은 걸 많이 떠오르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면식에 의한 살인, 또 아는 사람들의 살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내연녀나 아니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사건을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판결은 네. 이번 주에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사건 이슈로 하는 건데 네. 이제 한 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 건은 성폭행한 사건, 한 건은 이제 살해한 사건. 네.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할 거는요. 이제 그만 정리하자.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연녀, 내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이제 그만 좀 정리합시다 하고 여성이 얘기했더니 거기에 격분해 가지고 이 여성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 받은 사건. 예, 이게 지금 엊그제 그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네. 이 징역 4년의 의미가 뭔지 아마 예.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11 형사부에서 네, 판결이 났던 사건입니다. 예. 이게 근데 교수님 강간만 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좀 잡아봤어요. 네, 카메라 이용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불법 촬영 같은 경우 네. 거기에 제 플러스 협박까지 있었던 범죄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사건 한번 그 촘촘히 바라볼까요? 오늘 말 되게 네. 버벅거리네. 아마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던 것 같은데 여성이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네. 여성은 40대 후반이고 이 범행을 한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좀 나이가 많은데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둘 다 뭐 가정이 있겠죠. 네. 내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 내연녀가 어느 날 이제 그만 관계를 좀 정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 일반적으로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각각 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네. 불륜 관계였으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그 집착했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못 거죠. 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자신이 몰래 여성 몰래 촬영했었던 그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이 사이가 좋을 때 성관계 할 때 이놈이 몰래 몰카를 찍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참 비굴한 새끼죠. 예. 그걸 가지고 있다가 너 나하고 지금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 이거 다 네 남편한테도 주고 여기 동네방네 다 터뜨리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성이 황당했겠죠. 여성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협박이죠. 무섭죠. 네, 이게 무슨 뭐 돈 이런 것도 좀 무섭지만 진짜 가족한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 같은 걸 드러내는 동영상을 주겠다, 공개하겠다. 이 여성은 그렇기 때문에 내연남의 어떤 요구 같은 걸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불렀어요. 네. 이 여성이 그러지 말라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이 남성이 그 자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요구 거절 못하는 거 맞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3번에 걸쳐서 강간을 또 했어요. 이때부터는 사실 그 어떤 상호간의 합의한 성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른 그 행위 자체부터 불법성이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성관계 자연스럽게 그전처럼 성관계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강간이지 합의된 화간이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하나의 폭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면서 다시 남성성으로 한번 지배를 한 거죠. 3번에 걸쳐서 네. 강간한 거고요. 그 또 집에서요. 또 겁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TV에 내연녀하고 가족 죽이는 사건 내연녀 가족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 너 본 적 있지? 응. 너 그거 못 봤어?
이거 뭐예요? 나도 진짜 지금 네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내 심정이 그때 그 TV에 나왔던 그 사람들 범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저 옛날에 지구대에 있을 때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어떤 여성이 그 신고를 했는데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준 몇 개를 보냈어요. 근데 남자가 손목을 그었던 사진하고 자해한 사진을 보냈는데 옛날에 사귀던 남성이 자기한테 죽겠다면서 이 내가 죽는 거를 네 살고 있는 남편한테 알리겠다. 내가 죽으면서 알리겠다. 라면서 협박을 해와서 이 여성이 정말 이렇게 숨죽여서 그러니까 카톡으로 처음에는 이제 문자로 했다가 저희가 전화를 거니까 아마 밖에 나가서 조용히 봤나 봐요. 이 남자 좀 찾아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벌써 몇 번 됐는데 진짜 이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할 남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사건하고 크로스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여성을 절대로 잘했다고 얘기는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도덕적인 건 맞잖아요. 네. 부도덕한 건 두 사람 다 똑같은데 이제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제껴놓고 지금 이제 이 남성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 몰래 그 성관계 동영상 찍어놨다가 그걸로 헤어지자 그러니까 협박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네. 거기서 3번에 걸쳐서 강간하고 그 다음에 TV에 그 나오는 거 못 봤냐면서 겁주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사건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여성 진짜 이 신고할 때 이건 결심을 한 모든 것 거 같아요. 각오하고 했겠죠. 네,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맞아요. 더 가면 내가 궁지에 더 몰리겠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42세네요. 42살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재판부에서요.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잖아요. 네, 이게 몰래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등 촬영죄. 이게 이제 성관계 동영상 승낙 없이 찍었죠. 네, 그다음에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간한 거죠. 협박죄, 협박죄, 강간죄. 강간죄. 그다음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래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네, 실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까지 했답니다. 가정 파탄 일으킨 거예요. 네, 범행 후에 정황도 아주 좋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 가정은 파탄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냈네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네. 준 형량이 몇 년이에요? 4년. 예, 4년 줬습니다. 4년. 네, 4년 하고요. 뭐 우리 같이 매번 알지만 사회봉사 80시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입니다. 네. 네. 근데 강간 1회도 어떤 경우에는 3, 4년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잘한 건지 여부는 뭐 그건 미루겠습니다. 유보하는 게 맞겠고요. 여튼 4년이면 중형인 건 맞아요. 예, 중형을 때린 건 맞는데 정말 그 비굴한 어떤 그 이 남자의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남성은 4년 정도 살겠지만 이 여성과 또 그 여성의 남편, 그 가족들은 몇 년 아마 평생 동안 그렇죠.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 물론 가정 파괴의 빌미를 제공한 건 이 여성도 뭐 넉넉히 인정되지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인 가정 파괴범이고요. 이런 사건 하나 있었다는 거 좀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 또 그 아내 살인한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네, 이거는 참 이거 저는 참나 이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도박에 빠져 있었나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도박 빚을 갚아줬었어요. 예. 아내가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게. 내가 도박빚까지 갚아줄 테니까 세 사람 좀 대봐. 그래서 기회를 한 번 줬는데 뭐 여러 번 사실 수없이 줬겠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대면서 맞아요. 이 여성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헤어져라고 했는데 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앞전의 사건 같은 경우는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살인으로 진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사건은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이 보면은 김모 씨라고 43살이에요.
아까 그 사람 42살이고 40대 초반 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이 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 그 살인의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예요. 이 아내를 죽인 혐의로 넘겨져 가지고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아, 네. 15년. 근데 15년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기사가 2년에서도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 15년이 굉장히 중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그 마음과는 좀 많이 배치되는 다르죠? 것 같아요. 이게 살인을 일것도 도박 빚을 갚아주고 헌신했던 아내를 살해했는데 15년이 중형이다. 우발적으로 뭐 아내를 살해한 경우라도 그 정도 형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내가 보니까 늘상 도박 그 사설 사이트 들어가고 도박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그 빚졌는데 그거 아마 직업도 없나 보죠. 200도 못 갚을 정도면. 그렇죠. 그걸 아내가 갚아주고 두 번 다시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도박을 하다가 아내한테 걸리니까 이제 아내가 못 견뎌가지고 새벽에 이제 아마 그 같은 집에 있는데도 같은 집에서 카톡을 보냈나?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그만두자. 네. 헤어지자. 카톡을 보냈는데 그거에 격분해 가지고 그 카톡을 보냈을 때는 당장을 못 받았나 봐요. 한 3시간 정도 자고 나서 카톡을 확인한 거예요. 네. 그때 그 카톡이 와 있으니까 거기서 뻑가 버렸어요. 어,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거기서 뻑갔을까요?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해야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 남성에게 지금 아마 도박 빚이 더 생겼겠죠. 그리고 그 이로 인한 그렇겠지요. 스트레스가 예. 있었고 이것이 해결책이 유일하게 아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내마저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그 이제 자기한테는 해결 방안이 사라진 거죠. 참. 그럼 지 행위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그래서 도박하고 속색이고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거고 단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박으로 인해서 궁지에 빠져 있는데 아내라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이제 그 카톡 확인하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살해를 했는데 이게 교활한 게 또 있어요. 처음에 죽여놓고는 거짓말해요. 네,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아니 아내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찰 조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내가 아무래도 요즘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그 검색 기록 같은 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또 변명 또 했죠. 네. 아유, 내가 근데 그때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요. 블랙아웃이어서 내가 블랙아웃. 기억이 안 나옵니다. 심신미약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경찰이 또 꼼꼼하게 했어요. 네. 마신 술의 양을 조사했습니다. 네. 절대로 취할 수 있는 양 정도가 아니었어요. 또 서로 술을 먹고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감형도 안 되는 추세지만 네. 더더군다나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취할 정도로 술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한 게 딱 그러니까요. 들통이 난 거예요. 이게 사실 키워드가 어떤 거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뻔하지 뭐. 네, 근데 뭐 시체 유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건을 뭐 극단적 선택으로 볼 수 그렇죠. 있게 하는 거라든지 아마 그런 검색어를 검색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건 분명히 타살이다라고 그렇죠. 본 거죠. 이게 15년 부부래요. 15년 부부인데 15년 살고 15년 받았네요. 아내 죽이고. 예. 근데 이 사람 항소했고 2심까지 가는데 2심에서도 그냥 그대로 15년이 옳다. 이렇게 이제 형을 때린 건데요. 참 앞에 그 내연 관계 유지하다가 강간당하고 피해를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도박에 쩔어 사는 사람 남편 그 사람 만류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런 일이 지금 거포 2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주에 이게 이제 발생은 오래전이지만 재판이 이렇게 2건이 이렇게 떨어져서 성범죄 관련된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전 진짜 약간 법감정하고 우리의 감정이 다르다라는 게 맞아요. 법에서는 사실 알고 있는 사이, 음. 피해자와 음. 그 가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뭐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든지 유기작용 때문에 형을 좀 강경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서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친분 관계였고 부부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자기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범행을 당할수록 우울증이라든지 이 트라우마 자체가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헤어나오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법이 좀 공평해야 되는지 요즘엔 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는 거의가 성폭력 저 특례법이라고 그러죠. 네. 성폭력 범죄에 이제 그 특례법으로 처벌하는데 입법 취지 자체가요. 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형량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내를 도박한다고 도박금 대주고 하던 아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만해야죠. 이 얘기는 진짜 해야지자고 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죽였는데 징역 15년. 그 다음에 그 좋은 관계로 만난 거는 아니지만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만 만나자고 그런다고 몰래 찍어둔 그 동영상 가지고 협박해서 유인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강간하고 네. 이런 사람한테 징역 4년. 이건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고 거리가 멀어서 자꾸 요즘엔 이 판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네. 좀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싸게 쳐요. 그리고 여러분 특례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반법하고 특례법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법은 형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특례법은 그 형법에 대해서 그 법조항, 그 범죄 중에서 좀 더 특별하게 우선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을 정했다라는 건 그만큼 성폭력에 그렇죠. 대해서 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뜻인데 교수님 말대로 그게 과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에서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게 여러 개예요. 네. 강간도 있고 당연히 추행도 있고 성매매도 들어가 있고요. 성매매 목적 성적 착취 같은 거. 그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승낙해서 한다고 그래도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되죠. 네. 이런 거 요즘에 안전지사라든지 많이 네, 나오잖아요.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죄 이런 거 등등. 강도강간도 성폭력 특례법에 들어가고 네.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혹은 흉기를 사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이제 특수강간이라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고 공연음란 같은 것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버버리맨이라고 하면 안 되죠. 노출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행을 매개하는 음행 매개죄, 음화 등 반포 등에 관한 죄. 저는 교수님 이거 궁금해요. 음화 반포라든지 음행 매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성적 경험이 없는 여성이라든지 이거 참 이게 사실 정조에 관한 죄라는 제목으로 그 형법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정조에 관한 죄 자체는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건 정말 쌍팔년도 조선 시대 때 하던 얘기인데 없어졌고 음행 매개 이렇게 얘기할 때 성 어떤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거 등등으로 음행 매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고요. 음화 등 반포. 음화 등 반포라고 이제 음란한 사진 이런 거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유포하고 상영하고 뿌리고 이러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공연음란죄도 있고 이런 거 있고요. 이제 우리가 성범죄에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는 미성년자 그쵸.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요. 대체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거는 미성년자 성폭행한 놈들한테 채우거든요. 네. 그놈들은 이제 우리가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환자예요.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자를 이제 피해 대상으로 삼았던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재범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들의 특성상 다시 재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도덕성 같은 경우라든지 죄의식 같은 경우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고 충동성이라든지 통제력 자체가 훨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이 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소화기호증의 어떤 증세를 네, 가지고 같이 있고. 연결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최악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2008년도 사건이에요. 2008년도 청주 쪽이에요. 청주 쪽에서 그 어린 그 소녀 하나를 지적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친할아버지 87세 먹은 친할아버지가 성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은 거 있고요. 아, 왜 집행유예 4년이에요? 교수님? 거기다가 또 아버지도 성폭행을 했어요. 자기 딸을. 그런데 걔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 못했고요. 큰아버지는 57살인데 그것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고요. 작은아버지 두 놈 있어요. 47살짜리 37살짜리 두 놈 작은아버지가 또 그 성폭행했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사촌오빠 16살 먹은 놈도 자기 사촌 동생 여동생 지적장애 그 성폭행했는데 걔도 큰 처벌 안 받았고요. 이게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게 얘들 자동차에서 집에서 밭에서 심지어는 그 피임기구를 사용해 가면서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친족에 의한 강간 같은 경우는 협박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이 사실을 발설하는 때, 그렇죠. 우리 가정은 다 파탄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 부모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는 협박이 같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불행의 씨앗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자기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는 아까 제가 뭐 쭉 불러드린 거 다 나쁜 거죠. 다 나쁜 건데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그 성범죄 이거는 저 그리고 하나만 얘기해. 저희가 아마 암수 성폭행 같은 경우는 친족 강간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엄청 많을 범죄마다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가족의 문제다 아니면 이걸 묻고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목격을 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터트리고 가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얘를 안 건드리면 또 다른 애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라도 보시면 꼭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번 주에 뭐 한 2개 정도가 성범죄 관련돼서 또 뭐 아까 뭐 후자의 그 도박빚 안 갚아준 아내 살해한 거는 성범죄하고는 연관은 없지만요. 네. 아내를 살해한 점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그냥 그 브리핑하는 수준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웠던 사람에 의해서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느냐 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 내친 김에 성범죄 내친 김에 다음 시간에는 네. 뭐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뭐 소화기호증, 뭐 놀리타 증후군, 쇼타르 증후군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내친 김에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